우선 여기 보면 x-1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을 x-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죠. 그러면은 3x제곱이라는 항이 있으니까 이런 항이 나올 거예요. 3x-1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이 항은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인 거죠. 이 항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데 우리의 식은 마이너스 2x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를 플러스 4x를 해야 이제 우리 원래의 식과 같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것도 x-1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 지금 플러스 3은 여기 맞춰져 있죠? 그래서 네, 우리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시 쓰자면 여기다 다시 쓰자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3x-1의 제곱 플러스 4x-1 플러스 4로 다시 써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두 실수의 합은 항상 절대값 씌운 것은 이렇게, 이 부등식은 잘 기억하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3개의 항이 더해져 있는 꼴이니까 이 부등식에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여도 상관이 없죠. 항이 3개여도 항이 유한계이기만 하면 그 각각을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우리 x-1의 범위가 0과 3 사이니까 3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9를 넘지 못하죠. 또 3을 넘지 못하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27 더하기 12 더하기 4니까 43이죠. 그래서 네, 우리 지금 m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성립하니까 m은 4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은 43을 넘을 수 없다. 항상 우리 이런 x가 이런 범위에 있을 때는 항상 넘을 수 없기 때문에 44보다 작거나 같다,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m은 더 커져도 되니까요. 이렇게 43보다 크거나 같다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3번에 2번. 네, 우리 앞서 배웠던 엡실론 델타 논법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얘기하자면 fx가 x제곱일 때 이 극한값이 뭐다? 9가 된다는 이거 증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x-3이 델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의 값이 0.01, 지금 엡실론이 0.01로 주어져 있죠. 0.01보다 작아지게 하고 싶다. 그런 델타를 찾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x 마이너스 3은 어때요? 여기 델타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x 플러스 3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어차피 우리는 이제 여기 0.01로 주어져 있지만 아주 작은, 그러니까 델타도 작은 양수인 게 관심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x-3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가정을 한 거니까 x-3은 1과 -1 사이. 그래서 뭐예요? x 플러스 3은 어떤 범위일까요? 네, 여기 6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7. 그리고 뭐 더 엄밀하게 하자면 여기서 x는 3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써주면 좋고요. 근데 그렇지만 뭐 핵심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x 플러스 3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델타 값이 1보다 작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 7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7보다 작아지고 뒷부분은요, 아예 직접적으로 델타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x-3의 절대값 씌운 것의 범위가 0과 델타 사이일 때 이 x제곱 마이너스 9의 크기는 어떻다? 네, 7 델타보다 작다는 거. 그런 논리가 성립하죠. 그런 논리. 근데 이게 이렇게 0.01이면 바로 어때요?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델타를 그러면 7분의 1 곱하기 0.01, 즉 700분의 1로 잡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논리가, 이 말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700분의 1은 1보다 작으니 이 우리가 했던 이 가정과 어긋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즉 뭐예요? 델타를 700분의 1로 네, 잡으면, 델타를 7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네, x-3이 델타 700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항상 x제곱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 써있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700분의 1은 1보다 작은 숫자니까 x 플러스 3도 7을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7델타보다 작은데 7델타가 뭐예요? 7델타 뭐예요? 0.01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이 성립한다. 어쨌거나 답은 델타는 700분의 1이 되는 거죠. 답. 자, 다음은요. 엡실론이 구체적으로 뭐 0.01, 0.001 이렇게 주어진 숫자가 아니라 어떤 0과 7 사이에 어떤 양수로만 주어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델타를 1보다 작다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하면 어때요? x-3의 범위가 아까 x 플러스 3의 범위가 5에서 7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앞부분이 7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x-3은 이 부등식 어때요? 이 가정, 델타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엡실론이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성립하겠네요. 지금 엡실론은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델타를 7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
이 말이 다 맞아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엡실론이 범위가 0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이건 어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이 가정과 상충되지가 않죠. 그래서 네, 답은 이제 7분의 엡실론인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걸 찾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이런 문제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x-3이 네, 다시 델타를 7분의 엡실론 즉 이미 이렇게 임의의 0과 7 사이의 양수죠. 엡실론은 이거 일단 빼고요. 여기서는 주어졌으니 이미 델타를 7분의 3으로 설정하면 어때요?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게 되는 명제가 우리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 명제의 가정은 이제 x-3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다. 이런 가정. 그럴 때 x-9의 절대값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네, 지금 1보다 작죠, 델타가.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3을 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7보다 작고 x-3은 델타보다 작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어때요? 7 곱하기 7분의 엡실론이니까 네, 엡실론보다 무조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이러한 명제를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엡실론 델타 방법 이용해서 극한 증명하는데요. 네, 조금 그러니까 어렵고 낯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문제라서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네, 우리가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서 증명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어때요? 아까 어떤 식으로 했죠?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뭐 설정하면 잡으면 다음 명제를 만족시킨다. 명제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였죠? 어떤 명제였죠? 그 명제가? 그렇죠. 여기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x-1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어때요? fx 여기 있죠? x는 극한값 마이너스 1. 네, 이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델타에 뭘 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제 x의 n-1 있죠. 이쪽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죠. 그러면은 x-1과 xn-1, xn-2, xn-3 이렇게 이항정리를 이용하면 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지금 x-1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 델타를 넣어주면 되죠. 이쪽은 어떡하죠? 이쪽? 네, 이런 쪽을 다루는 게 바로 우리 앞서서 했던 델타는 1보다 작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면 어때요? 델타 1보다 작다는 거는 결국 x-1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니까 뭐예요?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네, x-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니까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인 거죠? 그러므로 어때요? x-1 이쪽이 어때요?
2의 n-1승, 2의 n-2승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건 어때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항의 n개. 그래서 항의 n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x-1의 절대값을 엡실론보다 작게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엡실론이 되면 이 부등식에 의해서 이 말이 앞뒤가 맞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자면 결국 뭐냐면 여기 한번 정리하면 즉 델타를 뭘로 잡는다? 여기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엡실론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쭉 말이 되는 거죠. xn승 마이너스 1은 여기 앞에 쓴 식이 있죠? 네. 2의 n승 마이너스 1 델타가 되는데 델타를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엡실론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엄밀하게 하자면 델타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델타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더 엄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델타 1보다 작다는 가정을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갔더니 이제 어때요? 이 값이 물론 우리는 작은 엡실론을 생각하니까 이제 상관없겠지만 사실 1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엡실론이 1보다 큰 경우가 있다면 어때요? 이거랑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어때요? 델타를 그럼 아예 그냥 1로 잡아버리면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잡는 게 더 엄밀하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지금 미니멈이라고 보이는 거는 두 숫자 중에 더 작은 걸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작은 거. 그래서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거부터 해보죠.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엡실론이 1보다 작으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델타가 그냥 이 두 수 중에서 이게 더 작다는 얘기니까 네, 더 작다는 얘기니까 델타를 그냥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 되고 그러면 위에 논리대로 쭉 가는 거죠. 네,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그러면 델타를 그냥 1로 잡으라는 거죠. 델타를 1로 잡으면 어때요? 여기 0과 이 말이 이걸 그냥 1로 잡았으니까 어때요? x n승 마이너스 1은 여기 이 식을 보시면 델타 그냥 여기에 1인 거죠.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 위에를 그대로 델타 1만 대입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데 엡실론 어때요? 2의 n승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다시 잘 살펴보시면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 가정이니까 더 엄밀하게 논증하자면 이렇게 풀이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델타를 여기를 미니멈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엄밀한 풀이인 거죠. 물론 근데 우리 지금 1학년 수준에서는 여기 그냥 이렇게 2n-1분의 엡실론으로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또 우리 이런 극한의 목적이 차이가 매우 작아진다는 작은 엡실론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엡실론이 작아지면 어때요? 2n-1분의 엡실론은 1보다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실은 우리 관심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엄밀한 답은 이렇게 1과 2n-1분의 엡실론 중에 작은 값을 델타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해서 바로 우리 이 엡실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서 이 극한값이 1인 것을 증명한 거고요. 네. 마찬가지 문제. 이 문제는 여기 지금 교재에 오타가 있는데요. 는 0이 빠져 있습니다. 극한값이 옳음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한값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교재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유리수의 집합이었죠. 그래서 유리수인 점에서는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무리수죠. 그래서 무리수인 점에서는 함수값이 x인 그런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0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엡실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미 엡실론에 대하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잡아주면 될지를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다음에 명제가 성립한다. 어떤 명제? 명제가 항상 성립한다. 어떤 명제라고 했죠? 네. 여기 지금 x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x와 0과의 차이, x-0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0과 델타 사이일 때 어때요? 함수 fx와 우리가 극한이라고 주장하는 이 값과의 차이가 이렇게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이 명제가 항상 성립한다는 그런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네모를 채우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함수가 좀 낯선 함수긴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왜냐면 fx는 어때요? fx-0이라는 건 그냥 fx의 절대값인데 fx는 어때요? 함수값이 0 아니면 x인 거니까 이거 맞나요? 0이거나 아니면 x니까 함수값이. 절대값 씌운 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x-0이 결국 이거니까 네, 우리 이 P이면 Q이다. 이 명제를 생각하면 네, 지금 P이면이 요거잖아요. X가 델타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이라 하면 델타를 엡실론이라고 하면 어떻다? 여기 보시면 성립하죠? X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일 때 fx의 절대값은 어떻다?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다음은 이제 극한의 정의 이번엔 x가 무한히 커질 때인데요. 이 정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증명 목표가 뭐였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역시 x가 무한히 커질 때니까 이번에 델타가 아니라 뭐였죠? 어떤 k가 존재하여죠. 그러니까 k를 어떻게 잡아주면 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면 어때요?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명제?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죠. x가 무한히 커진 양의 무한대로 x가 k보다 크다면 어떻게? fx 여기 fx x n승분의 1이죠. 바로 써볼게요. x n승분의 1 마이너스 0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k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먼저 다루어 봤었죠. 이 부등식의 좌변을 다루어 봤었죠. 그래서 x n승분의 1 마이너스 0 절대값 씌운 이건 뭐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기를 원하죠. 어떤 조건 하에서? x가 k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x가 k보다 크다는 거는 뭐예요? x의 n승은 k의 n승보다 크다는 거고요. 지금 양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히 써주죠.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x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예요? x의 절대값 씌워도 똑같고 x n승분의 1 이거 절대값 이거 뭐예요? k의 n승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어때요? 보시면 엡실론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k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써보시면 이거 항상 성립하나요? 여기 좀 더 이제 답안지를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답안지 위에는 연습장이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답안지 x n승분의 1 이건 절대값 씌운 것은 어떻게? 위에 보시면 k의 n승분의 1보다 작고 근데 k를 지금 우리가 그 n승근의 엡실론 분의 1로 잡았으니까 k의 n승은 엡실론 분의 1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엡실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암묵적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n이 자연수라는 건데요. 네. 이거 가정하에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